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 편집 따로 없이 좀 급하게 먼저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이 내용을 좀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내용을 좀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자막 작업 같은 경우에도 좀 뒤에 해서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캄보디아 시엠리아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베트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왜 뜬금없이 베트남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근에 제가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 추천 영상으로 또 하나 이거 보라고 딱 띄워주더라고. 유튜브 코리아에서 그런 영상들도 이렇게 많이 띄워주잖아. 그래서 아이씨 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자 해서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부터 제가 그냥 쭉 서술을 할게요. 내용이 어떤 유튜버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인지 유흥 관광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행을 가서 호치민에서 뭐 클럽도 가고 뭐 거기서 뭐 카메라 켜고 놀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더라고요. 거기까지 저도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없더라고요.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빨 하나가 금이 가 있고 맞은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전화를 하느냐, 베트남에 같이 간 지인들도 있었는데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계신 어떤 여성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살려줘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도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되게 걱정스럽겠죠. 그 마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면, 일단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대사관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죠.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요건 제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일단 이 다친 분이 호치민에 있어요. 근데 베트남의 대사관은 어디 있다? 저기 하노이에 있습니다. 하노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5km, 10km 한 이 정도 거리 있냐? 아니죠. 1500km입니다. 1500km. 네, 1500km의 거리입니다. 대사관이랑 호치민은. 아무튼 대사관에서는 당연히 도와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대사관에서 할 일 없네 하면서 아주 막 하더니만 어떤 이제 베트남 여행 단톡방에 또 들어가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참고로 그때 저도 있었어요. 8월 4일인데 저도 그 채팅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보고 있었는데 도와주러 가래요. 도와주러 가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실질적으로 저처럼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여행 단톡방이나 교민 단톡방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여행 정보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장기로 있다 보면 그런 채팅들이 올라오기는 해요. 교민분들이랑 여행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보이스 피싱인지도 모르겠고 사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연히 도와달라. 제가 최근에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인도에 있을 때 단톡방에 자기가 뭐 한국 사람인데 호텔에서 반값을 못 내가지고 호텔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 근데 자기 통장이 다 정지가 됐대요. 다 정지가 됐는데 외국인 친구 계좌로 돈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인도에 있는 나빈이라는 친구 있어요. 나빈 되게 유명하죠. 저보다 더 유명한 나빈이라는 친구한테 제가 다이렉트하게 전화를 해서, 그때 제가 인도 라자스탄에 있을 때였고 요때 채팅 올라왔을 때는 뭐 델리에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빈한테 그 호텔 좀 가줄 수 있냐, 그래서 네가 돈을 지불하고 하면 내가 뭐 택시비하고 거기 한 거 제가 계좌로 다 붙여줄게, 아니면 내가 델리에 갈 때 이걸 내가 나한테 주겠다, 가서 한국 사람 어려움에 처했는데 좀 도와줘라 해서, 나빈 씨가 영업 도중에 택시 타고 그 호텔을 가요. 호텔에 갔는데 그 피해자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디냐 하니까 호텔 로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해서 호텔 간판 이름을 다시 이야기해봐라. 뭐 이야기하길래 뭐 이야기하니까 호텔이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 로비에 있는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니까 잠수. 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좀 진짜 납치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하라고 이렇게 공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불법 취업이죠. 근데 진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국어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민이나 여행하는 입장인 사람에서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긴급한 상황인가?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가? 이걸 진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새벽에 한 분이 그냥 툭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뭐 자기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어디로 가래요. 아니, 그 베트남 여행자 그 있는 방이 본인 비서도 아니고, 뭐 5분 대기조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 지인이 다졌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래요. 아니, 누가 갑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채팅을 쳤어요. 저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채팅을 쳤는데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해라, 아니면 공안에 도움을 받아라, 요런, 공안이 이제 경찰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채팅을 올라오니까 치니까 그냥 무조건 가래요.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게 더 빠르다고. 대사관에 연락하니까,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영사관에, 주 영사관은 또 호치민에 있거든요. 거기 연락하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런 식으로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러고 이제 두고 보자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영상 올라오니까 아, 그때 그분이셨네,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내용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병원에 갔다가 한국 으로 와서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뭐 응급실이 어떻더라, 그거는 이제 빼고